자, 이제는 이슈 퀵 들어갈 차례고요.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치 최진욱 본부장이 오늘 수요일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제 쭉 풀이를 조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곰곰이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흐름을 읽었다면은 같이 동반해줘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인데 물론 소망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가 없이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수는 없고 근거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시장 반등이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아주 뜨겁진 않아요. 지난주에 너무 과하게 민감하게 고꾸라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이번 주 초반에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오늘 AI가 들어있죠, 다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에 엔비디아 어제까지인가요? 장중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죠. 그러면서 상당히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을 줬지만 엔비디아를 통해서 AI를 풀어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좀 나올까요? 지금 반도체가 풀리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부정적이신가요? 보시죠. 엔비디아가 지금 빠지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많이 올랐어요. 네. 예, 많이 올랐다가 진짜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오를까라고 봤는데 이제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가장 근간에는 이제 중국의 딥시크 영향을 받았었고. 그때부터 아마 하락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었고, 실제적으로 중국의 틱톡처럼 딥시크도 막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그 실적보다도 더 나와야 된다는 좀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웬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가 더 점프업을 하려면은 진짜 기대치는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온 거 아닌가 해서 당분간은 좀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영향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관세 여러 가지 TSMC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쪽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와 닿았다라는 어떤 국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미국의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우리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미국의 시장이 나빠진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반등할 기회가 있겠냐 했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볼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그렇죠. 심플할 수도 있죠. 근데 조정을 받는데 그게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꺾였냐 이거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죠.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 AI가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재랠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인성희 고문처럼 좀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당분간은 좋지 않을까 어떤 쪽이신지? 저는 이제 일단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은 딱 한 가지는 비슷하다고 봐요. 결국에 이제 거품이 좀 많이 꼈다라는 부분들. 네. 애초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의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하반기에 진입을 하고 나서 실적이 굉장히 예상치보다도 상회를 하는 좀 그런 실적치를 굉장히 좀 많이 내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월가 측도 마찬가지고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엔비디아의 좀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높게 잡았었죠.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지금 상황에서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독점률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한 실적까지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예상외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일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면서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하반기를 또 블랙일에
블랙의 울트라하고 이제 차세대 모델까지도 이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일단은 좀 언급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추세가 꺾였냐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 추세가 꺾였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뭐 미국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봐도 알 수 있다시피 AI 쪽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의 강대국을 만들려는 그런 모션들, 발언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TSMC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계획까지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 미국을 AI 쪽 강대국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 AI라는 생태계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확장이 되는 그 속에서 결국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그 독점료를 가져갈 수는 없겠죠. 뭐 구글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메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느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장악을 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엔비디아 쪽에 대한 부분들 프리미엄이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쪽에 대한 투자를 했었던 투자 자금들이 오히려 글로벌 다른 빅테크 기업 쪽으로 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눈높이가 너무나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서프라이즈를 또 보여주면서 위로 올라가주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추세가 강하게 또다시 발산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AI 전체적인 섹터의 틀 내에서는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관련 쪽에 있었던 기업들 외에 오히려 다른 AI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잡히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엔비디아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보수적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인 AI 투자 사이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화랑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항상 그 시세나 뭐 시장을 보면은 긍정론과 부정론은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엔비디아는 말씀하시듯이 그 장기간의 곡선을 보면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쉬어야 된다. 뭐 거품론이 있다. 반면에 또 긍정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뭐 긍정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측정하려면은 가장 뭐 첫 번째가 케이펙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캐펙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 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 지출을 더 늘릴 거냐. 이익 전망치는 조금 하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캐펙스까지 줄여버리면은 장비 같은 거 들어가는 우리 입장, 중간재 입장에서는 같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이제 부정론에 손을 우위로 들 수 있고 반면에 뭐 엔비디아가 증설 계속해 뭐 해외에다가 또 뭘 짓고 그러면 장비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전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 국면에 전 개인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받은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100 이하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금액에 비해서 올라온 게 거의 뭐 한 7, 8배 수준이라면은 거기서 첫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첫 조정 국면에서 이게 뭐 과거처럼 과거로 또 회귀해가지고 급락을 한다 이런 상황보다는 진짜 일단 어떤 쉬지 않고 거의 한 2년간 올라왔던 그 쉬지 않고 올라왔던 그런 주가에 대한 좀 조정이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기가 좀 버거운 것뿐이지 엔비디아가 계속적 향후에도 계속 그 주가를 창출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부정할 수는 없고 지금 뻔히 답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어떤 그 조정 국면이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면은 그 시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다시 플랫폼 형성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따라갈 것이냐 왜냐면 그 이외에 장비 이런 건 또 다른 그 나중 문제거든요. 일단은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나중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과거처럼 아주 좋을 때 뭐 또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막 세션을 나눠가지고 종목을 또 발굴하고 이런 상황이었.
따르면 현재로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납품 매출처부터 매출이 올라가서 실적이 붙어야 그다음에 나중에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겠느냐를 봐야 되는데 저는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지금 우리 반도체 주력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과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달라진 게 있다라면은 과거에는 진짜 우리가 보통 예측할 수 없는 내용 그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예측이 되겠구나. 트럼프가 뭘 하면 그건 대충 뭐겠구나.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오늘 트럼프가 곧 뭐 중대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중대 뭐 나오겠는데 과거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엉뚱한 예측하기 어려운 그거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만 뭐 관세 계속 나오겠죠. 그런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그쪽 중심으로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쪽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의 반응은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AI에서 트럼프로 잠깐 뛰었는데 뭐 결국에는 산업이니까 뭐 엔비디아까지 갔고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바보도 아닐 테고 거기다 1,000억 달러를 녹여버리겠다. 이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가능이 있으면 그 계산해서 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하겠죠. 물론 정치적인 변수를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TSMC는 곧 대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뭐 국영기업이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자, TSMC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한테 또 투영을 해보면 어떤 것이 나올까요? 이번 이제 TSMC 투자 발표가 어떻게 보면 TSMC 측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정책, 이 언급 퍼포먼스를 계속 많이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TSMC 측에서는 좀 굉장히 또 좋은 카드를 또 내밀었던 상황이죠. 기존대로 이제 미국 쪽에 반도체 칩을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은 뭐 25%라든지 이런 관세들이 부과가 되는데 TSMC만 일부 예외로 일단은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TSMC 측에서 자체적으로 AI 칩이 생산이 되는 부분들은 미국에 들어오는 부분들의 관세를 적용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미국을 계속해서 AI 초강대국으로 만들겠지만 대부분의 AI 칩 수요가 TSMC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AI 초강대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가장 필요한 카드가 TSMC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TSMC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 지금부터 뭐 캐파 증설이 더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석이조의 좀 정책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주변 나라들을 뭐 생각을 하고 지금은 TSMC 쪽에 대한 부분들 투자 계획을 발표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잘 살자 AI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AI 쪽에 대한 부분들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결국 이제 일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치수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러면 결국 이게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TSMC처럼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 증설이라든지 투자금을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와라라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SMC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당연히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들 특히 지금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점유율이 크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저는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버블론도 많이 껴있다. 뭐 생각보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속도하고 맞지 않게 주가의 지금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나중에 키 맞추기 효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키 맞추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눈높이가 지금보다 낮아지냐 아니면 눈높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냐 부분들에 베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TSMC 입장에서도 당연히 큰 수혜.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국내 관련 기업들까지도 반사수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인 구조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막 네. 시작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조정 국면을 도망가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 씨마다. 네, 그렇죠. 네, 오늘도 뭐 반등이지만 또 얘기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꺾이는 거 보면은 이게 반등이 만족스럽진 않죠. 네. 아직도 배고프다.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 배고프다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에 목말라 하는 투자자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결론은 사실 빔이 애돌라 봐야 좀 그럴 것 같고 타겟점을 어디에 그러면 둬야 될지. 사실 뭐 산업은 대충 알아봤는데 기업을 꼭 찍을 수 있을지. 예, 임성희 고문은 탑픽. 지금 그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했을 땐 단적으로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다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뭐 변동은 크죠. 예, 변동은 있는 뭐 글쎄 변동도 그렇게 큰가? 워낙 네. 뭐 종목별로 이렇게 몇 개 종목만 뛰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변동이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상승장이 아니라 지금 하락장, 좀 불안한 장이다.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축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포커싱을 맞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하나가 대장주가 오르면 확산을 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장에서는 확산보다는 가는 종목의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쪽에서 오늘 반도체 AI가 올라간다 해서 반도체가 올라가느냐 삼성전자, SK 올라가는 그것도 아니고 다만 올라가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로봇주 관련해서 좀 올라가는데 저는 로봇주에서 오늘 가장 강한 클로봇을 그러니까 대표주로 선정을 해봤어요. 클로봇. 예, 클로봇. 네. 뭐 새로운 내용은 그냥 중소형주라고 봐야 돼요. 예, 내용은 자율주행 관련 이제 로봇인데 얼마 전에 현대차에 한 20억 정도 납품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삼성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죠. 거기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 좀 상당히 가능성을 좀 열어놨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실적은 그동안 상당히 보잘것없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실적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성장성 봤을 때는 뭐 로봇, 의학 뭐 이런 거는 성장성 보고 보통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 터졌고 주가가 뭐 지금 한 24%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상한가 간다해도 5% 먹자고 들어간다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시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대장주로 보고 이 종목 다른 종목 많이 확산하지 말고 이 종목이 빠졌을 때 내일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것을 오늘 따라가서 먹고 내일 팔겠다 이건 상당히 좀 힘든 일이다라는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조정 국면에 오늘 장중에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왜냐면 20% 이하로 내려가서 15%에 있을 때 한번 매매를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 그리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인데 내일 오전까지 한번 보고 매매를 한번 붙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종목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진욱 본부장은 탑픽. 저는 이제 여전히 뭐 이스트 소프트가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스트 소프트? 네, 그렇죠. 일단은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헤드라인은 뭐예요? AI에 여기도? AI죠, 어떻게 네. 보면. AI지만 좀 광범위하게 본다고 하게 되면 결국 AI가 성장을 한다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보안 쪽도 같이 시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이스트 소프트 입장에서는 보안 쪽에 대한 부분들의 캐파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리미엄에 대한 효과는 계속 붙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검색 광고 시장 같은 경우도 성숙해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이미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또 B2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까지도 지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또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거기에 일단 AI 교육 사업이라든지 커머스 사업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또 재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활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으로 실적을 내비칠 만한 부분들 어떤 퍼포먼스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단은 계속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미 지금 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 대부분의 지금 재무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부채가 좀 굉장히 좀 높아요. 부채가 굉장히 좀 높고 자본금이 좀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가 부채가 지금 비율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한 10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유볼 같은 경우 100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 아래라고 했을 때가 우리가 대부분 건전한 기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200%까지는 거의 올라가지가 않는 상황이고 110% 단을 지금 유지를 해주면서 유보율이 오히려 10배 이상 높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본금이 많은데 부채는 굉장히 적은 상황.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앞으로 AI 시장의 활성화가 계속 된다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캐파를 또 증설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혹은 본인들의 주력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을 강화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언제든 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저는 오히려 이스트 소프트가 여전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은 탑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저도 유의 있게 보는데 주가의 부침이 하도 심해가지고 네네. 뭐 이렇게 심한가 좀 그랬는데 내용은 뭐 차곡차곡 관심을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네요. 두 분이 이제 로봇, AI 이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숟가락을 하나 딱 얹어서 AI 로봇으로 CMS 신규 상장 종목인데 여기도 산업용 로봇 소재란다. 산업용 로봇 그 제어 기술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CMS. 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더 추가로 뭘 하자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자, 오늘 뭐 이슈킥, 시장킥 이슈킥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과 영앤리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